안녕하십니까. 학습법과 성공법을 알려드리는 초인입니다. 오늘은 민법 4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그림과 도형, 주문자, 스토리 등으로 암기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행위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좀 추상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자치라 하면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안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서 국가 간섭,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든가 권리의 변동은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발생을 합니다. 이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결과로서 생기는 그 결과값을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를 좀 더 이제 간단히 정해보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좀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뭐 일에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인간의 일에는 항상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씨앗이 있으면은 이 씨앗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흡수해서 그것이 이제 자라서 기둥이 되고 줄기가 되고 이 과일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이 나무의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일은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법률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 법률 관계의 원인이 된 것이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암기는 요건할 때 이제 건자가 세운 어자인데 요걸 누운 모음으로 생각해서 건으로 이제 읽으면은 그 한자의 뿌리 건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법률 요건은 뿌리에 해당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효과는 이제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 효과는 결과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할 때도 가짜고 효과할 때도 가짜고 과일할 때도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효과라는 것은 그 어떤 법률 관계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 이 법률 효과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이 법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요건에는 이 법률 행위뿐만 아니고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이 법률 요건이 이제 법률 행위고 따라서 이 그림에서 뿌리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닥이 있는데 이 전체 뿌리는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률 행위는 그 전체 법률 요건 중에 한 가닥, 뿌리 한 가닥이 법률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이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물을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률 행위라는 뿌리 한 가닥은 이 의사표시라는 물을 필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물이라고 했는데 의사표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일정한 권리나 이 법률관계의 창설 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나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법률 요건 가운데 이 법률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없으나 이거는 이제 의사표시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없는 뿌리 한 가닥은 존재할 수 없으나 물을 흡수 안 하는 뿌리는 이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법률행위, 이 뿌리 한 가닥이 의사표시, 물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들, 무기질, 비타민,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간청의 허가, 사실행위 등으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뿌리 한 가닥이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흡수하고 무기질, 비타민도 흡수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시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이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간청, 허가, 사실행위 등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률행위는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성립 요건이라는 것과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 하고, 하지만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기도 하고 요물계약의 경우 목적물 인도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추상적이고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이걸 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서 이 성을 남성, 여성 할 때 성, 영어로는 섹스라고 하죠. 이제 그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립되려면, 만들어지려면 3대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성, 여성이 되려면 XY 염색제, 성호르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요건으로 봐서 이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 것. 요 아까 3대 영양소를 요 세 가지에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이제 일반적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이 특별히 이제 남성,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XY 염색제, 호르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특별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건으로는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 신고를 추가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 요건의 뭐 일반적 요건은, 특별한 요건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요 성립 요건 중에 일반적 요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암기할 때는 요 성을 남성, 여성 할 때 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방어를 위해서 돌로 쌓는 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의 일당, 일당이라는 것은 이제 뭐 도둑대 무리라든가 범죄자 무리를 일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의 일당들의 목적, 이 목적은 우리 얼굴 밑에 목의 목젖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의 일당의 목젖 치료를 위한 의사, 의사는 닥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이제 특별한 요건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암기하는가 하면 이제 특별한, 그래서 이 성도면 그 방어하기 위한 돌로 쌓은 성입니다. 이 성의 특별한 요물이 혼인신고를 했다. 즉 성에 사는 아주 특별한 요물이 있는데 혼인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에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간으로서, 이 남성, 여성으로서 이제 이 3대 영양소나 뭐 이런 다른 뭐 염색체, 호르몬을 갖추어서 인간이 성립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뭐 숨만 쉬고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사실 뭐 인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물질이나 물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 타인의 호감을 받으면서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요건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 요건은 이제 그 사람한테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겠죠.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이 타인으로 호감을 받기 위한 일반적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특별한 좀 행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데, 만일 그 사람이 조건부, 기한부 행위를 한다 이러면은 조건 성취, 기한 돌리라는 이런 특별한 요건이 이제 갖춰져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제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호감을 받기 위한 이제 그 특별한 요건은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효력 발생 요건 중에 이제 목적은 확가적타는 요 앞자를 따서 확가적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사자가 있을 것, 뭐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목적이 이러이러할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이러이러할 것,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 특별한 요건을 좀 외우시면 되는데, 특별한 요건은 요 이제 효자 따고, 특별한 할 때 특자를 땁니다. 그래서 호떡, 그 먹는 호떡으로 턱을 떡으로 해서 호떡과 조건부 기한할 때 조기, 이거 생선 먹는 생선 조기를 대리권은 이제 건대리, 우리 그 회사의 건대리라고 생각해서 호떡과 조기를 건대리에게 주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을 여기 이제 그냥 법률적 용어로 좀 설명을 하면,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춰서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하야 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필요하거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효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제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불가능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불능은, 불가능은 물리적으로만 불가능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통념상 불가능한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이란 이제 계약 성립 전인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이 이제 불능인 경우를 말하고,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이제 가능했는데 그 법률행위를 최종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실현 불가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단 성립은 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요 가로 화살표는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 수직선은 계약 체결 시점, 즉 법률행위 성립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성립 시점 전에 이제 불능이 되는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이 계약 체결이 되고 난 후 이제 법률행위 성립 후에 후발적으로 이제 불능이 되는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유효가 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먼저 원시적 불능을 보는데, 이제 원시적 어떤 행위가 이제 전체가 이제 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고 하고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 있는 자는 535조에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고 이행 이익 범위 내에서 신뢰 이익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535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요거를 좀 암기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요 동그라미 친 게 이제 두 문자라고 보시고, 이제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를 말합니다. 원전에 불이 나서 무효가 됐으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져라. 즉 그 불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져라. 그리고 신뢰가 한정되네. 이제 불나고 이렇게 과실이 있으니까 신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가 한정되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적 어떤 이제 행위의 그 일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 하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 147조의 일부 무효의 경우에 그 법리가 있고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이 원시적 일부 불능이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37조를 보면은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부 유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574조에 있는데 574조를 보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전 2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말하고 이제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하는 경우와 매매 목적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족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중요한다 해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멸실이라는 게 이제 원시적 불능을 말하죠. 이제 일부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지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암기를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친 걸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원시인이 일부, 그다음에 일부 무효 법리 요구해서 11 매일매일 11은 이제 매일매일 매도인의 담보 책임할 때 이 담보인이 그 원시인들은 몸으로 모든 걸 활동을 하니까 매일매일 이제 땀을 흘리고 이렇게 땀을 보이게 되니 그 원시 부족이 일부 멸실됐다. 즉 원시인이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원시인 부족의 일부가 멸실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이 계약 체결 후 이제 법률행위 성립 후 이제 후발적으로 전부 불능이나 일부 불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실현 불가능해지면서 그 법률 행위를 어떻게 후속 조치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법률 행위의 채무자가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제 위에가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밑에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제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민법 390조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나 채권자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은 민법 537조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법 538조에서 채권자의 위험 부담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친 내용으로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보면은 후유, 이 후유는 한숨을 쉬는 겁니다. 후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자도 위험하고 채권자도 위험하다. 이렇게 식으로 외우십시오. 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채무자는 당연히 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고 채권자도 뭐 그 법률행위가 이행이 안 되니까 위험이 뒤따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획기적인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적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